배운 거 막 다 까먹었으면 어떡해. 다 까먹었으면 어떡하냐고? 아, 그래. 근데 답이 앞에 거 배워야 되니까. 그럼 앞에 거 잠깐 복습하고 앞에 거 보면서 다시 갑시다. 오케이? 삼각비 갑이나 삼각비 들어본 적 있음? 어디서? 그냥 하면서 들어. 아 그냥 삼각비 안 하면서 들어봤어? 아 그게 뭔지는 모르고? 네.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우리 다시 전에 거 잠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자, 삼각비가 뭐였냐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에서입니다. 무조건 그냥 삼각형 아니고요.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게 삼각비라고 합니다. 오케이?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필요해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직각. 이때 여기 A, B, C 이렇게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이 A, 각 A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우리는 그냥 스몰 a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오케이? 배팅 시작한 거야 이제. B랑 마주보고 있는 얘를 뭐라고? 스몰 b라고 많이 쓰고 각 C랑 마주보고 있는 얘를 스몰 c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이때 삼각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각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각을 기준으로 볼 건데 이게 필요하거든. 일반적으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 녀석 그리고 오른쪽에 직각이 되도록 해놓고 보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각 B를 뭐라고 잡고 얘를 기준각이라고 잡고 얘를 기준각 삼아서 이 기준각과 마주보고 있는 녀석을 항상 뭐라고 쓴다? 기준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를 항상 뭐라고 한다고? 그치? 이걸 높이라고 할 거야. 앞으로 높이 찾는 일을 많이 할 거야. 어디가 높이인지 몰라갖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준각과 마주보고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높이. 높이. 자꾸 나 말 시킬 거니까 말할 준비들 하고 있어라. 제발. B를 뭐라고 한다? 높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비는 몇 가지가 존재해? 세 가지.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인이 뭔데요? 사인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게 왜 그렇게 돼요가 아니야.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정이 내려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사인은 어떻게 된다고? 사인은 S자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사인. 그래서 누구분의 누구? 그치? 직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게 항상 우리가 뭐라는 거, 무슨 변이라는 거 알아? 그치? 직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 제일 길죠? 그래서 제일 긴 거 빗변이라고 하지. 그러면 빗변 나왔고 삼각형에서 빗변 나왔고 높이 나왔으니까 이 A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얘는 밑변에 해당하죠. 밑변. 오케이? 그래서 사인. 지금 사인 값. 지금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빗변 쪽에서 어디로? 높이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인은 사인 기준각 쓰는 겁니다. 사인 누구는? 사인 B는 누구분의? 그치? C분의 빗변분의 뭐다? 높이. 이거 한글로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사인은 항상입니다. 사인은 항상 누구분의 누구?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 우리는 B를 기준각으로 봤을 때 빗변이 누가 되고? C. 높이는? B.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두 번째는 누가 있어? 코사인. 코사인 B도 얘기해 볼까? 코사인은 C로 시작하죠. 그래서 코사인은 C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COS. 그럼 C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빗변에서 어디로 빗변에서 밑변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코사인 B는 누구분의? 빗변분의 밑변을 얘기하고 그럼 여기에서는 그치 C분의 누가 된다? 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마찬가지. 나머지 누구 남았어 이제? 탄젠트 B 이거 남았죠? 탄젠트는 T 있을 거죠? T가 T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누구분의 누구? 그치? 그래서 TAN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B는 누구분의? 밑변분의 뭐가 된다? 높이가 돼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얘는 누구분의 누구?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일단 기본이죠. 기본. 탄젠트 아니 사인 B가 왜 사인이 왜 빗변분의 높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그렇게 하기로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안 하잖아. 2 곱하기 3은 6이라고 누구도 거스르지 않죠. 그치? 이걸 왜 얘랑 얘랑 서로 곱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왜? 다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이 기호에 대한.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에 대한 약속인 거죠. 사인이 나오면 누구분의 누구? 빗변분의 밑변을 하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빗변분의 높이. 아, 내 밑변이라 했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애들이 참 잘 봐. 항상 제일 잘 보는 게 어디야? 직각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뭐 있을 때? 기준각 있을 때가 제일 편해. 근데 이제 기준각이 여기 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 기준각을 누구로 잡았어? A라고 잡았어. 그럼 사인 A는? 사인 A. C분의 A라고 쓸 수 있겠니?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기준각과 마주보고 있는 애가 뭐가 된다 그랬어? 그치? 기준각. 나 지금 A를 기준각 삼을 건데 A가 여기 있네. 얘랑 마주보고 있는 얘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 높이라고 부르겠다. 오케이? 그럼 이게 높이고 C는 빗변인 거 무조건 확실하죠? 그럼 이때 B가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코사인 A는 네가 얘기해봐. 너 말고요.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모를 것 같아서. 전혀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아니요, 듣고 있었어요. 듣고는 있었겠지. 귀는 열려 있으니까. 집중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빗변이 누구니? C. A를 기준각으로 볼 때 밑변은 어디니? 기준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애를 높이라고 한다 그랬어. 응? 네. 기준각이 누구니? A. A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 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 누구니? A.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고. 근데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그럼 얘가 높이니까 남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이 되는 거라고. 빗변은 무조건
직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게 빗변이라고. 제일 긴 거. 네. 빗변은 안 변해. 높이랑 밑변이 변하지. 네. 그럼 탄젠트 A는? 탄젠트 A는 누구니?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밑변분의 높이. 그럼 누구분의? B분의 B분의. A. B분의 A가 되는 거죠. 기준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기준각이 B냐, A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했었고, 그리고 또 했던 게 뭐냐면 특수각, 삼각비각, 그치? 외우라고 했던 거. 이거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냥 일단 그냥 왠지는 나중에 궁금하면 나를 찾아오세요. 알려줄 테니까. 외우는 게 우선. 이미 난 설명은 다 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몇 도부터? 0도, 30도, 45도, 60도, 그리고 몇 도? 90도까지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사인 값은 몇에서부터 시작해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증가? 1까지 증가. 그치? 코사인은 거꾸로라 그랬습니다. 그치?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서 90도가 되면 얼마가 된다? 0이 되고요. 사인, 코사인 갖고 탄젠트 풀어나가시면 된다 그랬어.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얘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거 그러니까 한 줄만 외우면 사실 다 외운 거라 그랬어. 왜냐면 코사인은 거꾸로 하면 되니까 1 여기다 썼으니까 다음에 얘 여기다 쓸 차례지. 하고 코사인 30도는 얼마 되고 2분의 루트 3이 되고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치?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됩니다? 물론 다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치? 탄젠트는 기억해 주세요. 탄젠트는 누구분의 누구라는 거?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오케이? 이거 나중에 되게 많이 쓸 거야. 탄젠트는 뭐분의 뭐? 코사인분의 사인. 오케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러니까 1분의 0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 얼마? 0이지. 2분의 루트 3 분의 2분의 1. 그럼 이 약분되니? 그럼 누구만 남아?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남는 거야. 물론 유리화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얘는 똑같네. 얘분의 얘 그럼 얼마? 1. 그 다음에 얘는요. 이 약분되고 나면 1분의 루트 3이니? 그러니까 그냥 루트 3. 그럼 얘는요. 0분의 1. 분모가 0인 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탄젠트 90도는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프로 알고 있지? 끝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얼마인지 몰라요. 이거 외웠었죠? 됐나요? 이거 외우시면 뭐 다 되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오늘 할 거. 잘 가. 일단 요거 다 기본 암기. 외웠어요. 암기. 이거 외우기 쉽게 쉬운 방법도 알려줬죠? 이거 어떻게 외운다? 얘는 2분의 루트 0으로 보면 된다 그랬지? 그치? 2분의 루트 0부터 루트 1, 루트 2,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 4라고 써도 됩니다. 약분되니까 그냥 1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인값 2분의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오케이? 탄젠트는 거꾸로. 그치? 이게 루트 2분의 루트 몇? 4. 이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1. 1은 루트를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은 거니까. 그쵸?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다음 거는 거꾸로 쓰면 되고. 그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음? 됐니? 오케이. 다음 갑시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조금 귀찮은데 너희들한테 그때 장난 안 왔을 때 저한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랬나? 네. 굳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오, 맞아. 그거 했지, 그렇지. 분명 영상이 있을 건데. 했는데 전 했어요. 어. 저 그러면 영상에 내가 찍어놔서 내 현우한테 분명히 이거 보고, 그치? 뭐라고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영상에 제목이 있더라고. 삼각비 활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안 외워도 돼. 오히려 이거 외우다가 너희들이 더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워놨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합니다. 그래갖고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안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거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 이것도 외우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삼각형의 높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삼각형의 높이. 이것도 안 외웁니다. 넓이는 외우셔야 돼요. 넓이는 외우셔야 됩니다. 넓이 외우는 것도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당연한데 이건 외워놓는 게 편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외우는 게 그닥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외우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넓이만 좀 외워주세요. 오케이?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넓이 삼각비의 활용인데, 삼각비 활용 파트에서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넓이. 이 넓이에 대한 거. 넓이는 좀 외워두시라. 첫 번째는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봐봐.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주냐면 그동안의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랑 높이를 알아야 구할 수 있지. 그쵸? 근데 밑변 높이가 아닌 뭐 이런 걸 알려줄 겁니다. 여기 각도 세타라고 읽어요. 이 번데기처럼 생긴 놈. 오케이? 세타. 뭐 세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넓이 하는 거예요? 예, 넓이. 안 하는 거예요? 높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는. 세타. 그리고 이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이 있죠.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 이 변의 길이를 A, 뭐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할 때 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한 얘기예요.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예, 이 삼각형의 넓이요. 예. 오케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너랑 너 그리고 사인 세타입니다. 2분의 1 AB 거기에다가 누구? 사인 세타.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 삼각형. 그냥 임의로 정해진. 예, 그냥 어떤 각이겠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얘가 30도 써 있으면 여기다가 30도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우리는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되고 있지. 그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맞니? 그럼 봐봐. 여기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 나왔고 밑변이 여기서 누군데? B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못 보던 녀석이 나오네. 그렇지? 못 보던 녀석이 A.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보여드릴게. 봐봐. 우리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수직 그려놓고 이 높이인 H가 필요해. 맞니? 그러면 이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는 A 보이니? A와 H 사이의 관계는 사인 값으로 얘기할 수 있니? 사인이 뭐분의 뭐였지? 빗변분의 높이였지. 그렇지? 내가 세타를 기준각 삼자면 세타를 기준으로 H가 높이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얘는 빗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냥 일단은 야 그러면 사인 세타 좀 한번 써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 A분의 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지금 높이를 구하고 싶어. 진짜 H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나 H 구하고 싶다니까? 그치? 양변에 그럼 A 곱하면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러니까 양변에 A를 곱하면 그래서 H는 A 여기다 곱했으니까 A 사인 누구다?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겠어?
생각은요. 그냥 B를 없애고 B? 그러니까 B를 없다고 쳐놓고 문제에서 이 삼각형의 높이를 해보세요 하고 응. 세타랑 A만 주면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게 앞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돼? A 사인 세타. 근데 이건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지금은. 지금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다가 너희들 헷갈릴까 봐. 좀 완벽하게 해놓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삼각비 들어가서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지 일단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특수각 외워놓는 것. 내가 바라는 건 일단 거기 그 정도까지만.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얘래매.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그냥 이렇게 부르라고도 안 할 거야. 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너 사인 세타 사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너희는 2분의 1 곱하기 그거 너 사인이에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굳이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끼인 두 변입니다. 오케이? 끼인 각을 포함하고 있는 두 변. 됐습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두 번째가 이상하게 생겼어. 두 번째가 누구냐면 평행사변형. 그렇지. 두 번째가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한 얘기야. 또 이것도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겼어. 이거 평행사변형이야. 그 평행사변형에 또 마찬가지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B, 그리고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넓이 구하는 공식도 아셨으면 좋겠다. 어휴 천재인데. 그렇죠? A, B 사인 세타인 게 당연하겠지. 그렇죠? 왜냐면 이거 우리 이렇게 딱 자르면 삼각형 똑같은 거 두 개죠. 그러니까 원래 삼각형 넓이에다 곱하기 몇만 해주면 돼? 2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어떤 삼각형이든 관계가 없다고요. 무슨 삼각형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생님, 어. 평행사변형 말고 직각사각형은 뭐예요? 직사각형이요? 직각사각형. 깜짝 놀랐네. 직사각형이요? 당연히 됩니다. 야, 직사각형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모든 거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거. 그럼요. 오각형도 걸 수 있고 육각형도 걸 수 있고. 쪼개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어. 직사각형이야? 예. 직사각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럴 수 있지. 뭐 삼각형 보고 직삼각형 이런 애들도 있는데 뭐.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만약에 3이고 이게 5야. 이랬을 때 얘 넓이 구해봐. 그러면 이 공식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거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니? 맞아요. 맞아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뭐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공식 써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쓰면 되지. 그럼 얘 넓이 구해봐. 그러면 AB 그러니까 3 곱하기 얼마? 5 곱하기 사인 끼인가 몇 도? 90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사인 90도 얼마? 네. 1이죠? 특수각 이용해서 하는 거. 왜? 그럼요. 진짜 90도 곱하는 줄 알았어요. 사인 몇 도 이렇게 나올 거라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지. 야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4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60도 이렇게 나왔어. 이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넓이는요. 너랑 너 곱해. 그러니까 3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사인 몇 도? 60도. 당연히 이걸 외우고 있어야 풀겠지? 사인 60도가 얼마라고? 그렇지.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됐나요? 그치? 이게 약분되네. 네. 그럼 이거 곱하면 루트 3. 6루트 3. 그래갖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6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차피 이건 사인 무조건 몇 도니까. 사인 90도밖에 안 나오죠. 끼인가? 맞아? 그럼 90도는 사인 90도가 얼마니까? 1이니까 곱하나? 많아. 같아요. 그쵸? 곱하나 많아 똑같음.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오라고 얘기한 거지. 아. 알겠습니까? 오.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이제 일반 사각형으로 갑니다. 아. 세 번째는 그냥 일반 사각형인데 이 일반 사각형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그냥 어떠한 특징 따윈 존재하지 않아. 어떤 특징도 없어. 지 멋대로 생기네요. 그냥 지 생기고 싶은 대로 생겼어. 그냥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거야. 야, 얘 넓이 구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대신 뭘 알려주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려줍니다. 네. 두 대각선의 길이랑 두 대각선이 교차하면 끼인각이 생기겠죠. 그때 그 끼인각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딱 알려줘.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를 하나 알려주고 이쪽 대각선도 하나 알려줘. 오케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고 또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오케이? 그럼 파란색 이 길이를 A라고 잡을게. 그리고 빨간색 길이를 뭐라고? B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크로스가 돼갖고 그 사이에 각이 하나 생긴 거 보여? 각 4개가 생기죠? 얘가. 그 중에서 웬만하면 우리는 뭘 잡냐면 얘각을 아무거나 잡으세요. 얘가. 예, 얘각. 대박이요? 얘각이 뭔지가? 네, 얘각이요. 90도보다 작은 거, 0도보다 크고. 그리고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잡을게. 오케이? 이때 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얘랑 똑같다. 네. 얘랑 똑같다. 봐봐. 저 사각형 전체를 구하는 예. 공식이 두 개가 이 하얀 색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쟤예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봐. 뭐 간단해요. 네. 일반 사각형이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파란색 있지, 파란색. 파란색이랑 평행하게 이쪽 꼭지점에서 착 그을 거야. 그리고 또 쭉 따라와서 이쪽 꼭지점에서도 착 그을 겁니다. 오케이? 긋는다 했다잉? 왜 긋는다잉? 이렇게 긋는다 거의. 이미 그었어. 늦었어. 그었다잉? 됐어? 얘랑 평행하게 뒀다 그은 거임? 또 어디에서도? 그대로 쭉 따라와서 어디? 여기서도. 이쪽 꼭지점에서도 그을 거야. 오케이? 긋는다잉? 왜 이렇게 그었어? 오케이? 그러면 파랑 애들은 다 뭐해 지금? 평행해. 그 다음 또 빨강이 보이지? 그래. 그래. 이 빨강이 보이죠? 빨강이도 마찬가지. 평행하게 어떻게? 그거. 네. 평행에 그어서 또 쭉 따라 내려와서 어디? 이쪽 여기 위치하면서 평행하게 안 평행해 뭐야? 보여요. 뭐 이상한. 하나도 안 평행해 보여요. 아니야. 완벽하게 평행해 지금. 자, 평행해. 알겠지? 그렇게 평행해 보이지 않아? 네. 안 그렇게 보여?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뭐다? 완벽하게 나는 평행을 그렸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건 이유가 뭐다? 딱 하나. 착시 현상. 알죠? 이거 무조건 얘랑 얘는 무조건 어떻다? 평행해. 알겠지? 이게 평행한 거야. 야, 그럼 빨간 색깔끼리 평행하고 이쪽 끝에 있는 이쪽 파란 색깔끼리도 뭐해? 평행하지.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도형의 이름은 뭐니? 평행선. 멍청이는 내비두고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 가고 싶더니? 됐어요? 그렇지.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길이를 다시. 이 파란 색깔 길이가 얼마였어? A였니? 그럼 나 이쪽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내가 이거 A인데 라고 쓸 수 있니?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는 B 이렇게 쓸 수 있니? 그 다음 봐봐. 여기 세타 보이니? 세타? 얘가 세타인데 얘랑 막꼭지각이니까 여기도 세타니? 그치? 근데 여기는 조그만 놈 보여? 요 조그만 놈? 요 조그만 놈 이름도 뭐야? 이 조그만 요 사각형 이름도 뭐야? 평행사변형이지?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 기억하죠?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럼 이가 세타면 너랑 마주보고 있는 얘도 누구야? 여기도 세타죠? 오. 그러면 이거 뭐니? 평행사변형 아까 그거네? 그치?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평행사변형인 거 보여? 네. 근데 평행사변형 이거 대각선 그어놓은 거니? 네. 대각선 그어놨으니까 얘랑 얘랑 넓이 어때? 같죠? 너랑 너랑 넓이 어떻다? 같다. 이것도 대각선 그어놓은 거니까 얘랑 얘도 넓이가 어때? 같죠? 그리고 얘도 대각선 그어놓은 거니까 얘랑 얘도 넓이가 어떻고? 같고 이쪽에 있는 얘랑 얘도 넓이가 어떻다? 같다. 이거죠. 됐어? 그럼 난 일단 이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는 흰색만 구하고 싶어. 근데 흰색을 봤더니 흰색은 이 전체 큰 거에 딱 절반인 거 보여?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일단 큰 걸 구하고 큰 거 구하는 공식이 뭐야? 평행사변형이잖아. A, B. 평행사변형은 너, 사인 너 이거였지. 그러니까 너 그러면 뭐야? A, B 그 다음에 사인 세타라고 쓴 다음에 절반.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 이게 흰색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 쟤랑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근데 자 여기서 몰라. 칼 떨궜나? 이렇게 막 친구랑 이따가 암살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 들켰다. 삼각형 중에서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다 여기에 그 끼인 각들이 무슨 각일 때만 얘기하고 있었냐면 예각일 때만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삼각형이 꼭 다 그렇게 예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 둔각으로 나왔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얘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게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막 몇 도? 막 120도.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직 너희들이 사인의 성질에 대해서 아직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사인 외운 거 있지? 0도부터 어디까지 외웠어? 90도까지 외웠죠. 0도부터 90도까지 외웠죠. 근데 얘는 넘어갔죠. 그치?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180에서 빼세요. 180에서 그냥 빼세요. 이거 180에서 빼면 몇 도 돼? 60도 되죠? 그러니까 60도로 그냥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그 값이 어떻다? 같은 값이 나옵니다. 사실. 그게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죠. 안 배웠으니까. 아직 모르죠.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러니까 중3 과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알아도 정도까지만 합니다. 알겠죠? 나도 찝찝해. 가르치면서. 왜냐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눈에서, 왜 그런데요? 눈 반짝반짝거리고 날 쳐다보고 있으면, 이걸 알려줘야 되나? 알려주면 또 머릿속에 또 혼란이 가득할 텐데. 이런 이제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물론 알려줄 수도 있지만, 알려준다고 어디 써먹을 때도 지금 당장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둔각 나오면 그냥 180에서 뭐 해라? 그냥 빼라. 알겠죠? 그 정도로만 해달라. 네, 해도 돼요. 숭신방학 나한테 숭신방학이 언제부터 언제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7월 16일부터요. 7월 언제부터? 7월 16일부터? 8월 19일이요. 오, 더 많음. 저희 여름방학 작년에 3일이었다니까. 여름방학 3일. 불쌍해.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외울 거. 중종. 저 시험에
어어 그거 쌤이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어어 그거 풀이 아까 그런 거 들려주세요. 오케이 가능하죠.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아 그게 좀 이건 저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와. 잠깐만 시험지 이거 좀 같이 좀 볼래? 이거 문제가 나중에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도 나올 만한 문제라서 이거는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종 시험지 중에 딱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동종 11번 문제인데 네. 뭐라 그랬냐면 양수 x가 있나 봐. 근데 양수 x의 소수 부분을 뭐라고 하자. 아 이거. 소수 부분을 y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소수 부분의 일단 정의를 알아야 돼. 학교에서 가르치긴 했니? 이걸? 소수 부분의 정의를 가르치긴 했니? 수업 시간에 소수 부분 뭔지 아니? 그건 아니고. 소수 부분. 가르쳤어요? 소수 부분의 정의 어떻게 되니? 소수 부분이. 네, 뭐라는 줄 알았어요. 소수 부분의 정의가 어떻게 돼? 나눴을 때 그러니까 어느 수가 있으면 거기서 정수를 빼면 그 수의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나오는 소수를 1로 나눴을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수 부분을 y라고 했는데 이 소수 부분은 이런 범위를 갖는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요. 이게 맞아요, 소수 맞아요, 부분의 맞아요. 정의야. 쌤이 이거 설명했었는데. 설명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네.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예. 예. 자, 그럼 봐봐. 우리가 x라는 애가 있어. x라는 애는 어떤 양수 x가 있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 x라고 하는 애는 내가 어떤 정수 더하기 소수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갖고 여기서 n 플러스 내가 y라고 써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n은 뭐다? 정수 부분이 얘는 그냥 정수라고 할게. 양수 X, 오케이. 정수 그러니까 정수 더하기 Y. 소수. 네. 오케이? 그게 누구다? 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10 준 게 뭐냐면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야라 그랬냐면 18이래. 기본에서 18이래. 그쵸? 이거 딱 보는 순간 제곱배합으로 가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그치? 근데 그렇다고 내가 x 더하기 y를 알아? x 빼기 y는 뭔가 있어 그럼? 뭐 네. x 빼기 y는 뭔가 있긴 해. 왜냐면 x라는 애는 얘잖아. 얘.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y를 빼고 나면 딱 누구만 남아? 그치? 정수만 딱 남거든. 그러니까 차는 뭔가 여기서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차만 가지고 근데 곱을 알 수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근데 차가 얼마인지도 알아 몰라?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상태예요. 진짜 많아. 그리고 이때 물어보는 게 뭘 묻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EX 플러스 3y를 멤버가 이거 그러다 보면 EX 플러스 3y를 갑자기 딱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 이게 뭐지? 싶은 상황이에요. 네. 오케이? 원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야. 비슷한 거 나왔어요. 학교에서 왜 안 갖고 와 시험지를? 야 그럼 네가 시험지만 갖고 왔어도 얘네가 이 문제를 맞췄다고. 맞네. 근데 맞는 거 같네.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네 내용이. 이게 그래요. 그럼 봐봐. 우리가 무슨 짓 할 거냐면 이걸 좀 뜯어보려고.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x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18 마이너스 y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예. 그치? 맞아? 그리고 또 봐봐. 여기 지금 y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지? 그쵸? 소수 이게 소수 부분이니까 이런 범위를 무조건 갖는다고 했지. 그럼 나 이거 여기 y 제곱이 보이니까 얘를 그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그럴 수 있겠지. 쟤를 몰라도 제곱으로. 그럼 다 제곱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얘 제곱하면 얼마 돼?
0 똑같으세요. y제곱 되겠죠? 그치? 얘 제곱하면 y제곱 될 거야. 얘 제곱하면 얼마 돼? 1 되겠죠? 얘 제곱하면 당연히 0 되겠죠? 이런 범위를 만족할걸? 그쵸? 어?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y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를 싹 다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알아 몰라? 예. 알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되니? 네. 얘는 그냥 0이겠지? 얘는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지? 아닌데? 모르는데? 진짜? 어쨌든 플러스. 부등식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네. 바뀝니다. 그래갖고 얘를 여기다 쓸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먼저 써도 되지? 되니? 여기는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y제곱 되니? 그리고 여기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18 더하면 여기다가 18을 더해 여기 이 모습으로 만들라고. 저 사이는 여기다 18 더하고 18 더하고 18 더하면 돼. 네. 오케이? 그럼 여기다 18 더해봐. 그럼 얘 얼마 돼? 17 이렇게 되니? 그럼 얘는 이제 18 마이너스 y제곱이 되니? 그리고 여기다가 18 더했으니까 너는 18이 되죠. 됐어? 근데 지금 18 마이너스 y제곱이 누구야? x제곱이죠. 그럼 바꿔서 써도 되네. 그럼 너는 결국 얘가 x의 제곱이네. x를 제곱한 값이 17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18보다는 어떻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난 여기서 이제 누굴 구할 수 있냐면 얘 정수 부분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수를 제곱했다? 제곱했는데 17과 18 사이에 어떤 값이 나왔대.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몇 점일까? 제곱했을 때야. 3일까? 3을 제곱하면 얼마 돼? 즉 9대죠. 4 그러면 네가 3점 몇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4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4를 제곱하면 얼마 되죠? 16. 그럼 네가 16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 만약에 3점 몇이라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4까지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근데 5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4점 몇일 거야. 라는 건 알 수 있지. 그쵸? 4점 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아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걸 안 거야. 그치? 이 x의 정수 부분이 4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할 일은 뭐다? 보인다. 이제 할 일은 x가 얘라며 이거를 x 자리에다가 대입해버려. 오케이? 그럼 식 다시 쓴다 이제. 다시 쓴다. 이거 쓸게. 요거 여기다 쓸게. 근데 x가 얘잖아. 근데 x제곱이니까 x제곱 대신에 나는 4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이게 x제곱이지. 예.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이게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 그치?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y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구해보자. y제곱이니까 2y제곱 되니? 네.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8y 되니? 거기에다 제곱하면 플러스 16 되죠. 이게 얼마다? 18이에요. 2로. 정리합시다. 이거 넘기고 2로 나누자. 그럼 y제곱 되죠. 네. 그럼 너는 4y 되죠. 얘 넘기면 마이너스 2인데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되니?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는 안 돼. 그러니까 근해 공식 이용해야지. 네. 그럼 이제 y는 그렇죠? 짝수 공식 이용하면 되죠. 근해 공식 중에서 누구 분해? a분해. a는 1분해니까 안 써도 되지. 네.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 ac. 그럼 뭐야? 이거 얼마 돼? 5 되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자 여기서 아까 y는 이런 범위 내에 있는 게 y야. 그치? 소수분의 정의에 따라서.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만 되는 거야? 하나만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당연히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는 되면 안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면 무조건 음수잖아. 예. 쟤는 무조건 0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소수 부분의 정의야. 예.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만 돼야 돼.
플러스만. 그럼 얘는 어때? 이게 2. 얼마 되는 거 맞아? 네. 루트 5가? 네. 그치, 2. 얼마에서 2 뺐어. 그러니까 아마 0. 얼마 나오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럼 이제 y 값은 얘라는 거 알았지? 그럼 x는요? 아까 구해놨잖아. 우리는 아까 x는 얘래매. y에다가 몇 더한 거? y에다가 4 더한 거. 아, 그럼 여기다 4 더하면 되니까 이게 뭐로만 바뀌면 돼? 그치? 2 플러스 얘는 2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문제라고 냈죠? 미래도 나왔다며 이거랑 비슷한 거. 상관인데 저거 갖고 오지 그랬어. 아니에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이제 이건 다 했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2배의 x. x가 아까 누구였어? 2 플러스 루트 5. 여기에 플러스 3.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러면 되니? 이거는 계산을 하면 되는 게 아닌데. 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야? 4 이렇게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니?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게 얼마고? 2 플러스 아니죠. 이름 2 루트 5. 이렇게 곱한 게 얼마죠? 2 그렇지. 그러면 루트 플러스 5 루트 5.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문제라고 냈죠? 이게 제일 어려웠어. 이런 거를 보자고 풀어야 되겠어요. 이거? 예. 아, 안 되는 시. 오늘 이거 틀렸어요? 예.